무엇일까요? 우선 남자가 여자보다 성욕이 크다는 사실은 여러 논문에서도 다뤘듯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남녀의 성욕 차이와 관련한 수천 건의 논문을 정리한 로이 바우마스터 교수의 논문을 기반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생물학적 원인을 들 수 있는데요. 과거 과학자들은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안드로겐스 계열 호르몬을 남녀의 성욕 차이를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호르몬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호르몬이라고 하네요. 평균적으로 남자 혈액 속 테스토스테론은 100나노그램 정도인데 반해 여자는 그 양의 8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양 차이로 인해 남자가 여자보다 성욕이 강하다는 거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성욕을 증진시키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성욕을 감퇴시킨다는 여러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의 수치에 신경을 쓰게 되고 여자들은 에스트로겐 수치에 신경을 쓰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만약에 여성이 이 테스토스테론을 복용한다면 과연 남성처럼 남성과 비슷한 성욕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복용을 했을 경우 2배 정도 증진시킨다고 하네요. 복용을 해도 남자의 성욕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성욕은 호르몬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일반적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사람에게는 에스트로겐을 처방했고요.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한 사람에게는 테스토스테론을 처방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 결과 여성으로 전환한 사람은 성욕이 크게 줄어들었고 남성으로 전환한 사람은 성욕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의 연구와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전의 연구에서는 여성에게 테스토스테론을 처방해서 여성이 복용을 했음에도 2배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은 테스토스테론을 복용 후 성욕이 크게 늘어났다는 거죠. 이 결과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 차이 이외에도 신경학적 차이, 신체적 차이에 의해 성욕은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남성이 여성보다 성욕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호르몬 신경학적 신체적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성욕 말고 과연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은 있을까요? 바로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얘기에 남성분들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남녀 성적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성욕이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성에서 얻은 쾌감은 남자보다 여자가 사실 더 크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쾌감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여자는 남자보다 관계를 연속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더 오랫동안 할 수도 있고요. 한 번에 더 많은 절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자가 보다 성적 만족도는 크지만 만족감의 편차는 남자보다 더 크다는 거죠. 만약에 남자가 기본적인 만족감을 느낀다면 여자는 정말 만족하거나 정말 별로이거나 이런 편차를 말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여자는 관계를 하는 동안의 시간이 남자에 의해 감정적인 부분에서 만족도가 많이 좌우되기도 한 부분들이 있어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 얻을 수 있는 최대 쾌감은 여자가 더 높고 평균 쾌감도 남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성욕에 대한 차이는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성적 만족도에 대한 차이는 아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남녀 차이는 정말 많아서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도 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알아간다면 더 의미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에게 있어서의 연애는 언제나 영혼에서 감각으로 옮아가며 남성에게 있어서의 연애는 언제나 감각에서 영혼으로 옮아간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러분의 연애를 응원하는 심리조아였습니다.
사랑에 빠졌는지 확인하는 방법. 사랑에 빠졌는지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사랑에 빠지는 생물학적인 과정으로 인해 당신 행동에 작은 변화가 생길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변화를 불러오기도 한다. 평소의 행동과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서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 현재 자신이 사랑에 빠진 상태인지 확인 가능하다. 파트 1 감정 분석하기. 1. 파트너에 대한 의견 종합해보기. 파트너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진 상태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히 당신의 감정, 그리고 떨리는 느낌들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한 명의 사람으로서 파트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어나가 보자. 당신의 파트너가 특별하다고 생각되는가?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단점은 간과되는 반면 장점이 매우 극대화되어 보이기 마련이다. 파트너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특별하다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했을 때 더 뛰어나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짧은 시간 동안일지라도 서로 떨어져 있을 때면 파트너가 그리운가? 특히 사랑에 빠진 초기 단계에는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기 마련이다.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정도가 상대방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준다. 얼마나 당신의 파트너가 그리운지 한번 생각해보고 당신이 사랑에 빠졌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 삼아보자. 파트너를 한 명의 사람으로서 좋아하는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뜨겁기만 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로맨틱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랑에 빠졌다면 파트너를 호감가는 성품의 소유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우정으로 시작하거나 서로 좋아하는 관계는 사랑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전 단계가 될 수 있다. A. 파트너의 성공을 지지하는지 살펴보기. 사랑에 빠지면 파트너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하게 된다. 누군가를 사랑할 경우 상대방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타인 혹은 심지어 친구들이 이룬 성과에도 열등감을 느끼곤 하지만 사랑하는 관계라면 파트너의 성공에 열등감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최근 당신이 성공은커녕 실패를 맛보았더라도 파트너의 성공 소식에 기뻐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파트너의 성공이 마치 자신의 성공인 것처럼 느껴진다. 3. 파트너의 의견이 당신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기. 사랑에 빠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파트너를 중심으로 결정을 내리곤 한다.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거나 취업 제안을 승낙하는 등의 매우 중대한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소한 결정들이 파트너의 입맛에 맞도록 흘러갈 수도 있다. 사랑에 빠졌다면 하루 일과의 부분들에서도 파트너를 떠올리게 된다. 예를 들어 아침에 옷을 입을 때 파트너가 좋아하는 옷을 고르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 파트너의 관심사에 따라서 새로운 활동들을 하고자 결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야외 활동을 좋아하지 않지만 파트너가 좋아하기 때문에 갑자기 하이킹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다. 혹은 평소 취향과는 다르지만 파트너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다. 4.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기. 사랑에 빠졌다면 장기적인 계획에도 영향을 받는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가는 등 자신의 미래 계획에 파트너를 포함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자녀를 희망한다면 현재의 파트너와 자녀를 갖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지 생각해보자. 파트너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도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과 아이를 갖는 모습이 상상되는지도 고려해보자. 서로 미래나 자녀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면 사랑의 신호일 수 있다. 파트너와 함께 노년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가? 나이가 들어 함께 생활하는 모습, 은퇴 후나 결혼기념일 50주년 등을 함께 축하하는 모습 등이 상상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미래와 관련된 큰 결정들을 내릴 때 파트너가 이 결정들에 포함되는가?
파트너의 지원이나 혹은 그 존재 없이 새로운 도시로의 이사나 이직을 상상하기 힘든지 한번 살펴보자. 5. 파트너의 결점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해보자. 사랑 초기 단계에서는 파트너의 장점들이 극대화되어 보이지만 결국 파트너의 결점을 발견 수밖에 없다. 파트너의 결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 사랑에 빠졌는지의 여부가 판가름될 수 있다. 파트너의 결점을 편히 받아들일 수 있고 결점에도 불구하고 파트너를 이해할 수 있다면 사랑에 매우 좋은 신호이다. 파트너의 이상적인 모습은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결점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파트너의 단점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서로에게 헌신하는 관계를 시작해 나갈 수 있다. 파트너의 단점에 대해 파트너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서로가 결점에 대해 농담을 나눌 수 있고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 결점을 보완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 파트너를 최고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이는 사랑의 신호일 것이다. 6. 서로 타협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서로 타협하려고 한다. 당신과 파트너가 서로 의견의 불일치를 보일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사랑은 상대방이 편안함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바라는 감정이기에 사랑에 빠졌다면 서로 타협할 수 있어야 한다. 파트 2 당신의 행동 살펴보기. 1.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파트너를 좋아했으면 하고 바라는지 살펴보기.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친구들과 가족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파트너가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파트너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하고 바라는지 생각해보자. 사회적인 환경이 당신의 연애 관계의 성공 유무에 많은 영향을 준다.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더라도 가족이나 친구가 당신의 애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관계에 긴장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주변인들이 당신의 파트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매우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친구와 가족들이 파트너 주변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사랑의 신호이다. 이는 사랑에 빠진 당신이 현재 파트너와의 관계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질투심을 느끼는지 살펴보기. 질투심은 낭만적인 관계에서 건강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질투심을 어떻게 느끼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질투심은 진화 과정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적인 감정이다. 질투심은 현재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을지 모를 잠재적인 위협의 요소에 대해 걱정하면서 성공적인 관계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사랑에 빠졌다면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질투심을 느끼거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파트너에 대해 약간의 소유욕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의심이 멈추지 않는다면 질투심은 독이 될 수 있고 불신의 감정을 느낀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파트너의 문자와 이메일을 항상 체크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현재의 관계를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3. 친구나 가족들에게 자신이 변했는지 물어보기. 사랑에 빠졌다면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 삶의 우선순위와 같은 큰 이슈들 뿐만 아니라 입맛과 같은 작은 부분에서도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변화할 수 있다. 사랑에 빠졌다면 새로운 성격이 나타날 수도 있다. 평소와는 다른 취향이나 유머 감각, 스타일과 같은 작은 부분들에서 약간의 변화를 발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묘하게 나타나 자신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당신이 변했다고 생각되는지 친구나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성격, 입맛 혹은 스타일이 현재 사귀는 사람을 만나기 전 시점으로부터 달라졌는지 물어보자. 만약 그들의 답변이 예스라면 사랑에 빠진 것이다. 4.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픈지 살펴보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길 희망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감정을 타인이 자신이 이해해주는 감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랑법에 동의한다면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당신의 감정 표현이 자유로워야 한다. 당신 자신과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현재 느끼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이기적인 생각들까지 파트너가 당신에게 편견을 가질 것 같다는 걱정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큰 주제들에 대해 파트너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종교, 정치적인 믿음이 있을 때 비록 파트너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믿음을 존중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가? 파트너 곁에서 편안감을 느끼는가? 당신 자신만의 유머를 표현하고 웃으며 울고 모든 감정들을 거리낌 없이 경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5. 파트너 곁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살펴보자. 매우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파트너 곁에 있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님을 자각하기도 한다.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보통 파트너 곁에서 진심으로 기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매일 한결같이 신날 수 없더라도 항상 즐거운 시간을 갖고 서로의 만남이 기다려져야 한다. 심지어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사소한 순간에도 파트너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야 한다.